안녕하십니까. 2021년 10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사실 일주일도 채 안 지났습니다. 그런데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. 이게 왜 이럴까?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어제 대장동 개발 현장을 갔었죠. 대장동 개발의 택지 개발 지역이 있고요. 그로부터 한 10km쯤 떨어진 지역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부 체납식으로 받았다고 하는 근린공원 조성, 성남제일공단, 그게 있습니다. 그게 한 2,700억 가량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익 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나 다른 민간 개발 뭐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것들은 기부 체납으로 원래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기부 체납으로 뭐 학교 용지나 SOC나 공원 용지나 뭐 이런 것들 그 시에 그 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받는 겁니다. 개발 이익을 나누는 거죠, 일종의. 그런데 거기 가서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. 이런 식으로 또 정책이라고 하나 내놨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동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팔아라 이런 얘기죠. 얼핏 기억나는 거 있죠? 주식 백지 신탁제.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이 자기 업무와 충돌할 때 이해 충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주식 백지 신탁제를 도입했는데 이걸 부동산에도 확대하겠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우연 아니야? 왜 그러냐면 주식은 특정 기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어느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. 그러면 그 회사나 아니면 그 업종이나 그 관련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. 이런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쳐도, 그런데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 서초구에 땅이 있다. 이거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그 서초구에 있는 땅만 어떻게 한다? 글쎄 그거는 조금 연관성이 부족하다. 이런 거 이해관계가 부족하다. 이런 지적을 받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2012년에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도입이 과연 합헌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문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. 백지 신탁 제도를. 그러니까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우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. 아니 법조인인 이재명 후보가 이걸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. 우현적인 주장을 했다. 왜 그랬을까? 그거는 바로 현재 대장동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본인이 제기하는 뭐 실제 뭐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제기하는 다른 정책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것 또 하나 있습니다.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. 그 녹취록은 녹음입니다.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겁니다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라는 박찬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 전 사장이 2014년 6월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2013년 초대 사장으로 공모에 참여했다. 그러면서 당시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초대 사장으로 공모에 참여한 건 2013년이고 기소된 거는 2014년 6월인데 최소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수사라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하겠습니까? 앞뒤 안 맞는 얘기죠. 거기다가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서 사퇴는 그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의 명의다. 또 유동규 본부장,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실장 그 사람도 뜻이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장님 사표 받으라고 합니다 하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
그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상한 사기죄로 재판받으며 그만둔 사람, 검찰이 그 사람 이야기로 도배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침소봉대한다,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황무성 전 사장이 사기죄로 재판받은 것 때문에 사장을 그만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유한기 본부장이 당시에 사장님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왜 재판 얘기를 안 꺼냈을까요? 황당한 얘기죠. 녹취록, 녹음 파일조차 부정하는 사람들,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라는 사람, 세상에 저는 아무리 뭐 이 부정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쳐도 녹음된 것을 부정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이 또한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음식점 총량제입니다. 뭐 문제의식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. 왜 그러냐?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. 그래서 포화 상태다.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, 뭐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. 그럼 그 대책 중에 그게 총량제냐? 총량제라는 건 뭐냐면요, 음식점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0개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. 그럼 101번째 신청한 사람은 신고도 안 받고 등록도 안 받는 거죠. 사실상 허가제죠, 허가제. 100개만 만들겠다,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. 자, 이게 뭐가 문제냐? 우선 명확한 우현이고요.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. 그 다음에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나방들이 불에 가까이 와서 뭐 타 죽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그거를 막지 않으면 되겠느냐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또 마치 음식점을 하려는 사람을 불나방에 비유를 했습니다. 불나방,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화방이죠. 분화방. 아시죠? 은퇴를 하거나 또는 돈을 못 모아서 노후 생활이 걱정돼서 어떻게 하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도 내자, 뭐 이런 생각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, 음식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을 분화방에 비유를 했다.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런 논란, 해명 논란,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, 여기다가 또 백종원 씨 3년 전 국회 발언까지 소환을 했는데, 백종원 씨도 문제의식은 똑같습니다. 너무 많다.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미국에 가서 뭐 봤더니 미국에서는 음식점 같은 거 하려고 하면 1년 내지 2년의 인스펙션 과정을 거친다. 인스펙션이 뭡니까? 점검이죠, 점검. 그건 무슨 얘기냐면 1년, 2년 동안에 과연 음식점을 여기다 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걸 본인도 또 관청에서도 그거를 무슨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.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요, 백종원 씨 그거를 인스펙션을 허가라고 딱 바꿔가지고 자기 이재명 캠프 올려놨습니다. 거기에. 말이 됩니까? 인스펙션이 뭔지도 모르면서.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허가로 의도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음식점 총량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. 자,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,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. 1인당 100만원. 뭐 이거야 이재명식 돈 풀기, 뭐 그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.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때까지 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, 자, 불과 한 달 전에 소득 하위 88%한테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준 겁니다. 한 달 전에. 또 1인당 100만원. 1인당 100만원씩 주려고 한다면 거의 50조 원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. 자,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? 결국 빚을 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나라 빚을 내서 또 돈을 풀겠다, 이런 얘기죠. 이것도 대단히 설익은 거다. 과연 어느 정도나 정책적 검토를 했을까?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소득 하위 88%한테 1인당 25만원씩 준다는 그것도 기획자 정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몇 달 걸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이것도 이제 논의하려면 또 몇 달 걸리고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질러놓고 보자,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본인은 나는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.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뭐 매표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글쎄요, 야당도 이런 점에서 좀 시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
매표행위, 만약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4월 총선 앞두고 제동 걸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 제동 걸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봅니다. 그게 합법적인 매표행위죠.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, 그러니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선거 뒤로 늦춰라,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다. 근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거기에 뭐 문재인 캠프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여하튼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전국민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매표행위 같은 것이 이재명 지사는 한술 더 뜰 텐데요.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. 근데 이것도 또 문제 제기를 했다. 그러면서 자, 이렇게 되면 당에서는 연일 이런 것들을 수습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연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설익은 것도 아니죠. 전혀 날 것 그대로인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또 그걸 합리화하려고 우기고 이러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무식해서, 무능해서 그럴까요?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. 이게 대장동 늪에서 나오기 위한 고육책으로 본인이 지금 국면 전환을 저는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왜 과거에 강용석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사건으로 또 다른 사건을 덮는다. 이런 기억나시죠?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고를 하나 치면 다른 사고를 또 쳐서 이거를 잊게 한다는 뜻이죠. 자,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관심,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도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후보는 과연 가능할까? 이재명 후보가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 첫 번째, 대장동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중단돼야 됩니다. 근데 적어도 중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검찰을 이재명 후보가 믿고는 있을 겁니다. 아, 나는 수사 안 할 거야. 그거야 뭐 여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,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해서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나 아니면 직권남용 혐의를 밝힐 가능성 저는 없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검찰은 믿고 있을 텐데, 그러면 또 하나 둑이 터진 부분은 바로 언론입니다. 그럼 이 언론의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할 것인가?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주식 백지 신탁제, 그 다음에 뭐 황무성 전 사장 녹취록 녹음 부인, 그 다음에 음식점 총량제, 전국민 재난지원금,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서 국면을 다른 관심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게 성공하려면 내년 3월 9일이 선거입니다. 내년 3월 9일까지 이런 식의 논란을 계속 이어간다. 그러면 성공합니다.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물론 뭐 정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엄청나게 많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던짐으로써 뭔가 이재명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나 아니면 정책 아이디어가 많다, 뭐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 혼자 하면 되죠.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? 상대가 있습니다. 당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 말 대잔치, 이것도 상당히 먹혀듭니다.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뭐 분석이나 평가나 효과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논란만 일으키지 저 뭐 알고 하는 거야?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당의 아무 말 대잔치 공격,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반격하거나 대국민 설득용의 무슨 그 분석 같은 걸 제대로 내놓지 않는 한 이거는 논란만 일으키면서 뭔가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, 이런 이미지만 줄 가능성이 높다. 그것도 내년 3월 9일까지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다면 성공할 텐데, 그 정도로 유능하다면, 그리고 그 정도로 정책적 아이디어와 그 방어, 왜냐면 이건 다 문제가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방어도 잘해야 되거든요. 그걸 할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뭐 대통령 해도 되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자, 이
뭐 설익은 것도 아니고 정말 엉터리 같은 정책, 우연적 정책, 이런 것들을 마구 쏟아내는 이재명 후보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건 뭐 앞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아, 이 사람이 왜 이러는구나, 거의 뭐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, 그 배경, 이거는 뭐 앞으로도 여러 차례 또 분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